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휴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한동훈과 이낙연에 쏠려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민주당은 이낙연입니다. 한동훈의 대구 방문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한동훈 장관 얼굴 한번 보자. 한동훈 장관은 자신에게 좋은 기운이 있다면, 좋은 운이 있다면 고3 수험생들 모두 자기 운을 가져가라. 3시간 동안 기차를 미루면서 시민들과 사진을 찍고 소통을 했다라는 것. 이낙연이 어제 아침에 보도가 된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굉장히 말의 수위가 높아졌고 곧 등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과 이낙연,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등판을 앞두고 사전 정지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대구를 방문했고 부인도 언론에 나왔고 또 이번 주는 대전을 방문을 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내놓게 되고 그 지역에서의 호응, 반응은 어떨 것이냐, 이게 왜 중요하냐라는 것은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김기현 지도부와 이뇨한 혁신위 여러 가지로 시끄럽습니다. 이걸 모두 정리해 줄 수 있는 카드, 그게 한동훈이다. 그게 가능할 것이냐? 한동훈이 지역에서 어떤 반응을 받느냐? 한동훈 열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한동훈이 이번 총선에서의 한동훈의 역할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동훈의 부인이 언론에 등장한 것을 두고 이준석이나 민주당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잘 준비된 것이었다. 한동훈 법무부 측에서 사진을 전 언론사에 돌린 것이 아니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게 폄하하려고 하는 내용도 있겠고 또 언론 사정을 전혀 몰라서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날 아침에 한동훈 부인이 그 봉사활동을 할 때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주 의미 깊게 지켜보고 있다. 제가 지켜본 것은 언론의 반응입니다. 언론은 이게 뉴스 가치가 있으면 보도합니다. 또 많은 독자들의 호응이 있으면 계속 보도하게 됩니다. 데스크필하게 되는 것이죠. 전 언론이 데스크필을 했습니다. 한동훈의 부인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인데 정례적으로 누구나 하는 것, 뭐 일반적으로 장차관들의 부인들이 뭐 봉사활동하는 게 무슨 뉴스가 됩니까? 이게 뉴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타이밍에 전 언론들이 거기에 공감했고 독자들이 공감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한동훈 열풍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 열풍이 수도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능해졌다. 대구 시민들이 이게 지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그 법무부 행사입니다. 행사에 가서 한동훈이 한 이야기는 정말 대구 시민들을 존경한다. 또 총선은 국민의 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긴 하다. 이 정도의 메시지에 대구 시민들이 전부 자발적으로 그 모인 장소가 역입니다. 동대구 역입니다. 또 한동훈 장관이 하는 그 행사장입니다. 행사장은 일부고 동대구 역에는 정말 뭐 시민들이 몰려든 겁니다. 한동훈 얼굴 한번 보자. 한동훈의 폭발력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한동훈이 이 정도의 폭발력이라면 이번 주에는 이제 대전을 방문을 합니다. 대전에서는 또 어떤 모양을 연출할 것인가, 연출될 것인가, 한동훈은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 시민들이 모이는 방법도 있고 메시지가 강력한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이 전국용이다라는 게 입증이 된 겁니다. 한동훈은 전국구다. 이렇게 되면 한동훈은 전국의 선거를 책임지는 선대위원장을 하고 비례대표로 돌리는 지역구 선거에서 부담을 들어주는 이 방향이 맞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한동훈의 부인은 제가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뭐 버금가는 이런 관심을 모았다. 중요한 것이 이제 이뇨한 혁신위입니다. 이뇨한이 제가 혁신위에서 나서서 민주당에서 탈당하겠다라고 하는 이상민을 만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는 21일 이상민이 혁신위에 와서 강연을 합니다. 이뇨한을 만납니다. 뭐 짜여진 수순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상민의 국민의힘 입당이 임박했다. 결정이 됐다라고 보입니다.
그 창구가 인요한이 되고 있다라는 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많은 지지층이 이제 이상민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고 민주당에서 탈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디까지 포용을 해야 되느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당 지도부가 나서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이 보폭이 넓은 혁신위는 언제나 뭐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 좀 논란이 되는 것도 혁신위는 좀 치고 나가는 맛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혁신위가 나서줬다. 지금 당에서 양향자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양향자 부분도 차라리 혁신위가 접촉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한동훈의 등판이 지금 혁신위와 이 김기현 지도부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훈이 등판을 한다면 일단 한동훈 열풍을 몰아올 것입니다. 선거에서 열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보수, 우파 쪽에서 다시 한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뭉칠 수 있다. 그 뭉치는 것이 한동훈이 던지는 메시지로 새롭게 윤석열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를 해온 그 힘을 다시 한동훈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운으로 다시 뭉칠 수 있다라는 게 의미가 된다면 사실 김기현 때문에 막혀 있는 이 혁신 작업들이 상당히 뚫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기현부터 시작해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게 단순한 무슨 누구를 반대하고 누구만 희생이 되고 이런 것보다는 총선을 앞두고 전체적으로 보수 우파의 새로운 힘의 집결, 이걸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무슨 대단한 일처럼 보이는데 중진 한 명이 불출마하는 게 사실 그 중진으로서는 또 그 지지자로서는 굉장히 큰일입니다. 참 큰일입니다. 그런데 전체 총선 전략에서 보면 그건 정말 바둑에서 또 장기에서 말 한 마리 움직이는 것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판세입니다. 전략입니다. 총선 승리죠. 그런 의미에서 큰 바람이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 열풍이 인요한 혁신위 비롯해서 당 전체, 여권 전체를 밀어올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갈등이 생기는 데마다 한동훈이 와서 전국적인 열풍을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총선 승리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당무 하나하나, 공천 하나하나, 또 혁신적인 정책 하나하나를 한동훈이 이끌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뒷수습도 필요하고 또 갈등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요한도 힘을 받게 될 것이고 김기현도 결단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될 것이다. 굉장히 친윤 핵심들의 진퇴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부각이 되는데 한동훈의 등장으로 해서 열풍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사소한 일들이 되어버렸다. 혁신 작업들은 한동훈의 등판을 앞두고 큰 가닥들은 다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한동훈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정리되어 가고 있고 한동훈이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느냐도 지금 상당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한동훈 열풍, 이번 총선에서도 윤석열 열풍, 정권 교체 열풍과 같은 그 열풍이 가능하겠다라는 것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지난주였습니다. 그 다음 이낙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낙연이 본격 등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낙연이 정말 나서겠느냐, 나서서 지금 이 대목에서 움직일 공간이 있겠느냐라는 말씀도 많이 주셨는데 이낙연이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파격적인 인터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거의 직접적입니다. 질리게 정치를 하고 있다. 이재명 정치를 보면 질린다. 이게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의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 이거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도저히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앞뒤로 윤석열 정부 비판, 지금 전체적인 정치적 흐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모두 양념입니다. 핵심은 자신이 이번 총선 공간에서 이재명을 대체할 이 부분으로 나서겠다라고 하는 뜻을 분명히 비친 것입니다.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라고 꼭 찝지는 않았지만 지금 민주당이 소위 국민들을 질리게 하고 있다. 잘못을 하고도 잘못했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뭉개고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개딸들에 대해서 거리 조정을 하지 않으면 이 큰일 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 총선 전망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전혀 유리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신당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과 거리를 뒀습니다. 조국이나 송영길 오랫동안 정치를 하고 자기 몫을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신이 한 말 불체포 특권도 지키지 않고 이렇게 당의 도덕성, 이 도덕성 이야기하는 것은 당이 정말 이제 국민들 앞에서 민망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상민이 이제 곧 탈당을 하겠다,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낙연계의 윤영찬을 비롯해서 문재인과 친한 사람들 상당히 4명이 먼저 나섰습니다. 소위 수박 사인이죠. 다음 달까지 이재명이 개딸들과 손절하지 않으면 탈당하겠다,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뒤에 이낙연이 이제 있다. 이낙연이 실질적으로 민주당에서 이재명에 맞서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총선 국면에서 거의 지금으로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낙연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재명은 이낙연에게 줄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 공천에서 뒷거래를 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낙연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낙연이 때 맞추어서 어제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이낙연 스타일로 보면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라고 애둘러 이야기를 했지만 이재명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겁니다. 정치를 질리게 하고 있다. 자기 말을 지키는 것이 거의 없다. 이렇게 해서 무슨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개딸들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낙연이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낙연이 움직이면 민주당은 확실하게 쪼개지는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낙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밑에서 거래를 통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조율을 할 수 있는 세력도 없고, 이재명은 또 이낙연에게 줄 것이 그렇게 없습니다. 지금 당을 완전히 개딸당, 이재명당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지금 이낙연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재명은 정말 이제 갈수록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다. 당에서도 분당은 불가피해진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한동훈과 이낙연, 한동훈의 등장으로 국민의힘은 새로운 통합의 길로 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낙연의 등판으로 민주당은 이제 분당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